네, 이제 4번 위험성 평가의 방법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이제 빈도 강도법을 쓰고 있어요. 위험성 평가 방법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빈도 강도법, 뭐 핵심 요인 기술법, 체크리스트법, 상중하법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가 뒤에 설명한 이 세 가지는 보통 이제 빈도 강도법이 좀 이제 빈도감법으로 이렇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난 이게 잘 모르겠다는 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 아니면 위험성 평가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빈도강도법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위험성을 결정하는데 더 효과적이에요. 어, 이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더 이게 잘 찝어낼 수 있는 게 빈도강도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회사도 빈도강도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빈도강도법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빈도방도법은 이제 모사기법이라 가지고 이제 가능성, 빈도,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느냐, 강도, 한 번 일어나면은 얼마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위험성평가 빈도방법으로 이제 평가를 할 때 절차 볼게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할 때 6단계, 위험성평가 6단계 다 무조건 외워두라고 하셨잖아요. 그 6단계 중에 이 중간에 있는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한데, 아이고. 실질적으로 위험성을 파악해서 개선까지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세 단계가 바로 유해위험 파악, 결정, 감속지 수립.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어. 뭐가 위험한지를 봤어. 딱 보니까, 저거 위험할 것 같은데? 유해위험 파악이에요. 저 넘어지면 다칠 것 같은데? 저거 사람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거 파악을 했으면은 위험성 결정을 해야죠. 근데, 위험할 것 같아라고는 했어. 근데 얼마나 위험한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야? 아니면 그냥 냅둬도 괜찮은 거야?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해보니까 위험성이 이게 우리 기준으로 8 이상이야. 8이 넘어. 그러면은 이거는 감소치료 수립해서 실행해야죠. 감소치료 수립.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떨어질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안전난간을 설치하자. 그래, 안전난간 설치하는데 뭐 예산이 얼마 들고 철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얼마 들고 뭐 작업하는데 뭐 몇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거 이제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난간이라는 걸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했어요. 그럼 이제 누군가 실행해야 되잖아. 그럼 누군가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외주업체든 뭘 하든 어떻게 간에 누가 근로자 뭐 김선임이 하던 뭐 이기장이 하던 뭐 해야죠. 그것까지 유연성가 6단계 중에 이 아픈 사전조사 뒤는 뭐 공유하고 기록 보존이잖아요. 이 6단계 중에 이 단계 세 가지 단계를 하면서 우리가 위험성 결정할 때 쓰는 게 위험 빈도강도법이다. 그래서 이제 곱셈, 덧셈 행렬인데 이게 모르겠어. 덧셈 행렬이고 우리는 이제 곱셈으로 해서 빈도가 몇, 강도가 몇 해서 곱하기를 해가지고 8 이상이 나오면은 허용 불가능한 위험 감소대책 수립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러면은 가능성과 중대성은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5 곱하기 4 하는데 5는 뭐고 4는 뭐고 3은 뭔데요? 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죠. 폐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거 진짜 자주 일어날 수 있어. 그럼 5.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어. 거의 안 일어나. 그럼 1. 가능성은 이렇게 해서 5단계 나오죠. 강도성은 야 이거 일어나면 사람 사망해. 4. 이거 이게 뭐 휴업이 수업은 되지 않는데 휴업이라는 거는 이게 쉬는 거잖아요. 빛으로 뭐 안 다치는 거 아무것도 안 다치는 거 괜찮아 사고여도 아유 괜찮아 깜짝 놀래기만 했어 그런 거에 대한 게 1. 그 다음에 이 좀 한 달 들어놓아야 돼. 그 정도로 좀 들어놔야 되는 제약. 그러면 3. 뭐, 좀 쉬다 보면은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준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이걸 뽑고 서로 곱해주면은 얼마 나온다? 8이 나오면은 8 이상이다? 그러면은 감소치료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보는 게 틀려요. 내가 보기에는 저거 되게 위험한 것 같은 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누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능성이 있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정답이란 건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위험성을 결정을 할 때는 혼자서 하지 말고 근로자 참여해서 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서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많이 기울어진 쪽이 있을 거잖아요.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야지 내가 독단적으로 딱 계산했어. 뭐 내가 딱 아무리 딱 보기에도 정답이 없다 그랬지만은 딱 보기에도 저거 이러다 벌어지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유 괜찮아. 비추류인 것 같아.' 이렇게 해 버리면 위험 평가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위험한데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럿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저희가 위헌상평가 회의라는 거를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헌상평가 회의를 왜 하겠어요? 그 저기 뭐야 그 위헌상평가 회의할 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이번 달에 유해위험 요인이 한 5개를 발표를 했어. 그거에서 위헌상평가 결정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이 감사칙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했어. 조치를 다 끝났어. 그러면 이런 조치 끝났다는 거를 또 이제 일종의 보고 공유하는 자리, 공유. 그거를 위헌상평가 회의를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해 주시라. 하는 이유가 고런 이유 때문에. 물론 연초에는 정기 위헌성 평가 때문에도 회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적으로 이렇게 유해 요인이 파악된 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해 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위험성 결정을 하기 위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 사다리 작업을 하는 사진이에요. 이 사다리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유해 요인 위험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유해 위험 요인이? 뭐 잘 아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우리가 뭐 위해성과 담당자면서 안전을 뭐 하루 이틀 한 거 아니니까 아시는데 그래도 나는 몇 개까지 대답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잠깐 멈췄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플레이 해 보세요. 네. 그러면 설명 진행할게요. 어, 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거를 거기 보면은 이제 유해위험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걸 보시면은 여기서 뭐가 그 기준에 어긋난 그 규칙에 어긋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걸 모르더라도 딱 봐서 위험한 게 있죠. 제일 딱 눈에 띄는 게 뭐겠어요? 요죠, 요거. 안전모를 안 썼어요. 이 높은 데에서 작업하는데 사다리는 1m 아니 50cm 위에서도 떨어지면 머리 잘못 부딪히면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가 꼭 필수거든요. 안전모를 설치 안 했어요. 아니 착용 안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다리가 되게 높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은 최소 2m 이상일 때는 안전복을 착용하고 3m 이상에서는 작업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나 이분 이제 키 이렇게 한 180이라고 보고 봐도 제가 보기엔 적어도 4m는 넘을 것 같아요. 4m는. 그 3m를 넘어서 사다리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했죠. 1 안전보호구 안전모 2 너무 높다. 사다리가 높다. 사다리가 높으면은 이게 떨어질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크게 다치죠. 어쨌든 낮은 데서 떨어져도 머리 잘못 부딪히면은 사망이겠지만은 이런 데서는 더 크죠. 그리고 아까 안전모 얘기도 했는데 안전모가 반드시 중요한 게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딴 데 부딪히면은 뭐 팔다리 부러지고 끝나요. 사망은 안 해요. 근데 머리는 잘못 부딪히면은 우리가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중대재해 사이렌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매달 올라와요. 보통 오픈 카톡방이죠. 공용 오픈 카톡방에 가입해서 그걸 매번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위헌성 평가 담당자시면은 그 자기 지역 꼭 아니라도 돼요. 어차피 똑같이 올리니까. 그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 카톡방 들어가셔서 받아보세요. 물론 뭐 동종업계 사고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위에서 평가하시라고 제가 따로 정리해서 자세히 파악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그 동종업계 아니더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환경이 있는 회사들이 많다고요, 업종이 아니더라도. 그걸 보고서 중대사는 사이렌 보고서 '아 이거 우리 회사도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네.'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꼭 가입하시고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톡방에서 보면은 사대 사고 계속 올라와요. 왜? 머리 다쳐서 머리. 팔다리 부러지는 거는 사망 안 해요. 보통 머리 다쳐서 사망을 해요. 이 정도는 머리 안 붙여도 사망인데 3m는 상당히 높잖아요. 물론 여기 기준으로 하면 3m인데 보통 머리는 3m 머리 기준으로. 그래서 어쨌든 사다리가 너무 높은 허용 불가능 그 산업안전 규칙에서 3m 이상의 작업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서 작업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뭐 있겠어요? 2인 1조가 아니죠. 2인 1조. 2인 1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다리를 한 사람이 잡아줘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이거 지금 넘어지기가 딱 좋아요. 넘어지면 그냥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인 1조 아니면은 아웃트리거 이 정도면 아웃트리거 소용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다리면 아웃트리거 저희 장착하라 하죠. 그나마 2인 1조 안 하면 아웃트리거라도 있으면은 넘어질 확률 줄어들겠죠. 근데 이것도 평평하고 이런 지형에서 해야지 막 지형이 막 경사지고 이런 데서 아웃트리거도 소용없긴 합니다. 되긴 되는데 좀 경사가 많은 곳. 경사 어느 정도 있어 아웃트리거 조정을 어느 정도는 했는데 좀 경사 심한 곳은 안 되게 하고 아웃트리거가 없다. 이게 두 가지 뭐냐? 전도 방지가 안 돼 있다. 이건 사다리가 높은 건 추락 위험이 있다. 안전보호구는 추락 시 보호를 못한다. 세 가지 세네요. 네 번째 뭐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것도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있는데 이 사다리 보면은 좀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 게 좀 불안하죠. 이게 밑으로도 쭉 쓰러질 수가 있는 미끄러져서 얘가 미끄러지면 밑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 규칙 보면은 이 각도를 75도 이내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요거는 한 60도? 60도 많이 저보다 70도 같아요. 근데 75도 이내면 이제 75도 이상, 뭐 80도, 90도까지 90도는 안 되겠죠. 하여튼 75도 이내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다리 각도 문제. 그럼 이것도 전도 위험 있어요. 제가 본 거는 한 유인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위험을 파악했으니 이제 위험성 결정을 해야겠죠? 아까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안 됐어요? 가능성. 요 사대를 볼게요.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이 정답은 없다 얘기했습니다. 가능성이 뭐 매번 미끄러지는 건 아니죠. 매번 사다리가 쓰러질 건 아니겠지만은 사다리가 상당히 쓰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는 정답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3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5인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4 같아서 보여요. 4.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4다. 가능성은 4, 가능성 4, 가능성 4. 그럼 중대성은 뭐냐? 아까 중대재해 사이렌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올라오겠죠. 사망 가능성이 있어요. 사망 가능성. 이거는 사망할 가능성이 높냐, 뭐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냐 이걸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걸 따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사망까지 가요. 사망. 물론 그걸로 안 죽어.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이면 얼마예요? 4죠. 16. 8보다 크죠? 위험성 평가 해제. 허용 불가능한 위험이죠. 줄여야 돼요. 그럼 줄이는 방법 뭐 있을 거예요? 아까 유해 요인 파악한 거대로 줄이면 되죠. 제일 유해 요인 파악했을 때 이 유해 요인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1순위가 제거. 아예 그럴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거 뭐냐? 지금 올라가서 작업하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 자동화 설비를 해가지고 이 설비를 올랐다 내렸다 해서 밑에서 작업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다리를 갖다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거.
근데 실질적으로는 힘들죠. 내가 보기에는 그런 설비를 하기도 어렵고 이게 벽에 안에 뭐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만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고수 작업이란 걸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거가 그러면은 제거는 안 되면은 그다음 뭐냐 공학적 대책이에요. 공학적. 이 설비란 거죠. 아까 이게 아웃트리거 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게 높잖아요. 이 높은 거는 아웃트리거도 안 돼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은 일반 사들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은 이동식 비계 써야 돼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 그걸로 작업을 해야지 이 사다리 작업은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적 대책으로는 이동식 비계가 있다. 관리적 대책은 뭐 있냐? 이런 작업 하지 말라.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뭐 2인 1조로 작업을 하겠다던가 그 관리적 대책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거,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다음에 뭐냐? 가장 소극적인 방법인데 보호구 착용. 근데 이건 소극적이어도 낮은 사다리도 반드시 해야 돼요. 안전보호구, 보호구 착용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시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트리거를 달어 이동식 비계를 구입해 보호구 착용하도록 저기 뭐야 그 교육을 시켜 뭐 항상 2인 1조 작업하도록 뭐 프로세스를 작업 수칙을 뭐 허가를 받도록 해 2인 1조 아니면 허가 안 해줘 이런 식의 해겠죠. 근데 공학대 측은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이동식 비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동식 비계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식 비교를 하면 일단은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사망제는 맞아요. 중대성은 안 줄어요. 보통 위험성 평가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기 잘못한 사례들 보면은 이게 감소치가 수립했는데 가능성도 줄었는데 뭐 중대성도 줄어들어. 중대성은 안 줄어들죠. 방금 이것도 아예 제거를 해서 사다리 작업을 안 하고 밑에서 작업을 하면 중대성도 사라져요. 왜 떨어질 일이 없잖아. 그러면은 떨어지지 않으면 일이 없으니까 가능성도 없고 중대성도 없어. 그럼 1 곱하기 1에 무조건 밑에서 작업하게 하면은 1이 돼버린다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위에서 작업은 해야 돼. 중대성은 4 그대로 유지가 돼요. 4 중대성. 근데 사다리는 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그럴 일은 이동식 비계는 거의 없죠. 거의 뭐 난간도 있고 뭐 하니까. 물론 이동식 비계 안전수칙에서 이동식 비계를 막 저기 사람이 탄지에 막 옮기고 이러면 그런데 그건 이제 작업 절차가 잘못된 거고 이동식 비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을 떨어질 가능성을 높이해서 2번 하면 1번 아예 낮던지 아예 가능성이 없던지 근데 2번 쪽으로 볼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뭐 이동식 비계가 아무리 안전난간 있고 뭐고 하더라도 뭐에 의해서 떨어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는. 그러니까 뭐 바퀴가 흔들린다던가 막 이석식 비계가 어디 차에 붙이던가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는 그래. 근데 아예 없다고 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다. 2로 본다. 그러면 4 곱하기 2는 아이고 여전히 8이네. 그러면은 여기에 안전복까지 착용을 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보죠 뭐 이게 또 팔로 이렇게 만들면 또 아직 위험이 있잖아. 제가 보기엔 이도시 비율로 충분한데 정답 없으니까. 아 그냥 제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자 뭐. 이동식 비교니까 이동식이가 뭐에서 떨어질 일 어딨어? 없어 1. 그래서 가능성은 3인데 아니 중대성은 3인데 가능성은 1이야. 그래서 4에서 제거를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저기 뭐야 유연성 평가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유연성 결정할 때는 판단하는 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굳이 그래도 8이네 이러면서 내가 딱 보기에는 이동식 비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데 굳이 8이네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심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최하 매우 낮음으로 봐주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된다. 어쨌든 이동식 비기 하는 분은 위험을 낮춰버렸으니까. 뭐 아니면 안전보고 착용 이것도 뭐 방법이 있어요. 안전대 설치 이동식 비계에 플러스 FM대로 한다면은 안전대 부착 설비 해가지고 이동식 비계에서 이게 낫겠네.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2가 있고 남아 있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사망해서 8인데 아예 가능성을 더 낮추자. 안전대 부착 설비에서 안전대 착용하면은 2에서 1로 안전대에다가 이동식 비계면은 떨어질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4로 고치는 게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게 더 제가 보기에는 맞을 수 있겠다. 억지로 괜히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고치는 하는 것보다는 아예 확실하게 안전대 부착 설비까지 해서 확실하게 해서 8에서 4로 낮춰버리는 게, 우리가 위험성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해서 이제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과 중요성, 아이씨, 죄송합니다. 만들 때는 몰랐는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가능성과 중대성이죠. 중대성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험성 평가하는데 이제 헷갈려서 이거를 가능성과 중대성 줄이는 거를 좀 잘 쉽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요거 기준으로 이 사례로 예시로 하면은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봐요. 지금 무슨 위험 있죠? 지금 옥상 한 4, 5층은 돼 보여요. 높이가. 거기서 되게 좁아.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대를 찬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어디에 뭐 안전대를 걸었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되게 위험한 상태에 고수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대성 4죠. 4. 무조건 4죠. 사망하기 쉬워요. 운 좋으면 사망할 수 있는데 사망하기 쉬워요. 가능성 뭐냐? 이거 좁고, 근데 뭐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도 높음 아니면 매우 높음 둘 중에 하나로 보야 돼. 5 아니면 4다. 그러면 5로 본다. 5. 매우 높다. 5로 본다. 20.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네. 좀 양보해서 4로 본다 하더라도 16이에요.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위험이면 20으로 봐야 돼요. 5 곱하기 4. 그러면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해서 감속지수를 수립해야 되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다 아시죠? 안전난간 설치를 하던가, 여기 안전난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떨어뜨리는 걸 방지잖아요. 안전대가 설치해. 안전난간에서 억지로 해서 떨어져도 안전대가 살려주죠. 가능성을 더 줄이죠. 두 개를 같이 하면 더 줄여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추락방어망, 건설 현장에서 추락방어망까지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안전대나 안전대 부착 설비가 없어서 떨어지더라도 사망은 안 하죠. 이렇게. 여기 안전대는 안전난간 이런 데 걸면 되겠죠. 안전난간을 이렇게 안전대를 걸어요. 만약에 안전대 없이 안전난간만 했다. 그러면 가능성을 제가 보기에는 아까 5였죠. 5에서 가능성 낮음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로. 안전난간 하면 2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5에서 2. 그리고 추락방어망. 이거는 가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중대성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능성은 떨어질 가능성, 안전난간하고 안전대가 있어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 근데 만약에 둘 다 없었어. 떨어지면은 추락 방황에 걸렸어. 떨어지면 붙어서 사망. 4번. 사망했는데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기껏해야 뭐 다리 부러지고 말았어. 보통 이 정도 높이면은 안전대가 있으면은 여기로 가야 되네. 이 정도 높이면은 떨어져도 뭐 다칠 확률이 적은데, 막 건설 현장 같은 데서는 이게 몇 층마다 이렇게 저기를 한대요. 그 추락 방어망을. 근데 만약에 예전에 스킬셀인데 5층 높이에 5층 높이를 떨어져서 밑에 추락 방어망에 걸린 거예요. 고층에서 작업하다가 5층 정도 높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리가 골절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높이가 정도 되니까. 근데 사망은 아니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사망했는데. 또 중대성. 그러면은 중대성은 4가 사망이에요. 1이 나머지 뭐 휴업 1개월 이상 1개월 미만 제잖아요. 근데 추락 방어망 때문에 살짝 다치고 말았어. 2. 아까
가능성 5에서 안전 난간 때문에 4로 줄었어요. 그다음 추락 방어 때문에 4였던 게 2로 줄었어. 8로 준 거예요. 20에서 8로 줄었네. 그래서 중대성이란 거는 일반적으로 중대성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거를 아예 하지는 않는 한 없는데, 이런 예시처럼 떨어져도 중대성이 사망하지 않으니까 중대성이 줄어든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가능성은 그럴 떨어질 확률이 줄었다. 중대성은 떨어졌는데 죽을 확률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근데 20에서 8로 줄는데 아직도 허용 불가능이네. 그럼 여기 안전대 설비, 부착 설비까지 안전대 해가지고 여기 난간을 걸어서 안전대 해줘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잠깐, 이게 5에서 4가 아니지? 어쩐지 왜 높나 했다. 5에서 2죠. 2. 5에서 2, 4에서 2니까 제가 잘못했다. 4로 줄었네. 안전난간 설치하고 추락방어만 설치한 것만으로도 4가 돼요. 근데 추락방어 없고 안전난간만 설치했다. 그럼 5에서 2로 줄었죠? 4에서 4 그대로죠? 그럼 4의 8이네. 그러면 아직도 위험하네. 그럼 밑에 추락방어만 해서 이것도 줄여. 그럼 4로 줄이든지, 아니면은 추락방어만 안 하더라도 안전난간에다가 안전대 부착 설비까지 해요. 그럼 1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에서 2. 그럼 2에요, 2. 이런 식으로 줄이면 된다. 아예 여기에 추락 방어만까지 이 세 개를 다 했어. 그러면은 1 곱하기 1은 1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연성 평가를 하실 때도 이게 감소를 해서 유연성 결정을 했는데, 계속 감소 지수를 보고 유연성 결정했는데 아직도 8이 나온다. 그럼 뭔가 부족한 거예요. 조치를 더 하시면 돼요. 안전난간만 했더니만 8이 나왔어. 안전대 부착 설비를 해서 2로 줄이든지, 아니면 4로 줄이든지, 아니면 이것까지, 아니면 안전대 안 하더라도 추락 방어망을 해가지고 4로 줄이든지 둘 중에 해라. 세가 해서 1로 줄이면 그게 가장 나이스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판단하에 이게 충분할 것 같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충분할 것 같다. 그러면 좀 약간 조정을 하신 거죠. 가능성을, 나는 맨 처음에 5에서 2로 봤는데, 아니야. 이 정도 5에서 1로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1 곱하기 4에서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유연성 평가를 해주시면 된다. 사실 이건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근데 납득이 가고 타당해야 된다. 말도 안 되게. 여기서 떨어지면은 사망하는데 중대성을 사로 주는 게 맞는데, 이거를 5층에서 떨어진데도 아니에요, 2밖에 한 달도 안 쉬어도 돼요. 이러면은 이건 상관없죠.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 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 혼자 하면 안 된다. 같이 해야지. 이게 다 의견을 모아서, 내가 그 부분 생각 못 했어요. 이러면서 합의를 하는, 위원성 결정하는데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MSDS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아까 거는, 이거는 이제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물질은 좀 달라요. 안전은 사고가 나면은 바로 이게 그 효과가, 사고를 난 그 영향이 오는 거잖아요. 다치거나 이런 거. 근데 화학 물질은 꼭 그렇진 않아요. 이 여기처럼 급성 중독이나 이런 엄청 위험한 그런 유해 물질이 아닌 한은, 이게 뭐 10년 동안, 뭐 15년 동안 누적돼 가지고 그게 그때 10년 이후에 나타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별도로 MSDS도 별도로 해줘야 된다. 안전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우리는 화학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위험하게 취급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우리 일단 우리는 물질로는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건 여러 가지 있죠. 우리 MS에서 사업장마다 있잖아요. 열 몇 가지 되잖아요. 뭐 20몇 가지 된 데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 우리는 1. 규산염. 규산염이 뭐냐? 시멘트. 2. 우리 공장팀은 용단 많이 쓰잖아요. 용접봉, 육각크로. 이게 솔직히 제일 커요. 나머지도 유해 물질인데, 그건 이제 물론 장기간으로는 치명적인 것도 치명적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요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좀 크게 좀 많이 해 줘야 된다. 딴 것도 유해 물질은 다 해 줘야 돼. 위험성 평가 다 해 줘야 돼. 근데 얘들은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규산염, 포트레 시멘트나 이제 공정 QM 다 쓰고 육각으로 용접은 저기 공정팀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뭐 용접분 같은 경우는 이 MSS가 어떻게 노출 가능성 높죠? 용접 작업 자주 하잖아요. 뭐 한 달에 뭐 한 번 할까 말까 하면은 그냥 노출 가능 3으로 줘도 되는데 뭐 높다고 봐요. 그 다음에 유해물질 중독 이거는 저기 MSDS에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지. 근데 육각크롬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간 저기를 하면은 아마 장애 발생 정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교사님도 그렇고 장기간이면 4 곱하기 3은 12 줄여야 되죠. 어떻게 줄여? 방독 마스크 용접할 때 방독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래서 방독 마스크 착용하면은 이 화학물질에 중독될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 다음에 규산염 시멘트 때문에 방진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 저희가 점검 나가다 보면은 제가 특별히 얘기 나는데 앞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방진 마스크 이제 가급적 착용을 하시는 쪽으로 더 여름에 좀 더워서 좀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그 이게 바로는 문제가 없어요. 바로는 문제가 없는데 10년, 20년 지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저희는 착용하라고 지도를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갖고 있는 유해물질 목록표 있잖아요. 거기 있는 유해물질들은 다 해주시는 게 좋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치명적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 건 없다라는 거는 뭐 다행인 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뭐 추정은 어떻게 하냐. 아까 뭐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이 가능성, 중대성에도 곱하기 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 8 이상인 거는 여기는 계산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이제 위험성 결정했을 때 예시인데 우리 규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딱 8 이상은 무조건 허용 곤란하니까 조치를 하는데 요 위험성 수준에 따라서 아까 그 고소작업한 거 20였죠. 16에서 20 되는 건 즉시 계산이라 이건 내일 아침에도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사고가. 근데 즉시 계산해라. 이 15는 신속하게, 12는 가급적 빨리. 그럼 뭐 신속하게 언젠데 가급적 빨리 언젠데 여기 좀 있어요. 완료율 한 달 이내 해라, 두 달 이내 해라. 그리고 낮았다고 안 하는 건 아니다. 낮았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계산을 해줘라. 좀 늦게나마 좀 바쁜 거 급히 계산할 것부터 먼저 계산하고 뭐 생산 때문에 바빠서 뭐 이거 못했다면 그러면 생산부터 하고 급한 것부터 하고 나중에 여유 될 때 그때 계산을 해라. 이거는 허용 가능한 건 허용 가능하다 해서 아예 계산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허용 가능한 것도 해줘라. 근데 허용 가능한데 진짜 사고 날 일 없어. 진짜 여기 1이야. 1 곱하기 1이야. 이런 거는 뭐 해줄 필요 없죠. 제가 이건 이제 한 4에서 6 정도는 4에서 6 정도 되는 거는 해주시는 게 좋다. 1, 2, 3은 솔직히 이건 위험성 없는 거예요. 사고 날 일도 없고. 그래서 뭐 예시인데 이거는 뭐 엑셀로 저희가 다 제공해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거. 근데 해드렸는데 처음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린 걸로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매년 이제 설비가 또 바뀌게 되고 이러면은 새로 들어가게 되고 공정위도 새로 가게 되고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가 여기에 정기평가 이게 정기평가거든요. 정기평가에 안 들어간 게 있으면은 수시평가를 해서 했다 추가가 됐다면은 넣어줘라. 그리고 수시평가는 여기 있는 내용인데 수시로 이게 뭐 훼손이라든가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안 돼 저기 뭐야 개선 수치가 할 경우에는 이제 수시가 되고 만약 기존에 수시 평가를 했는데 기존에 없던 내용이야. 기존에 있던 내용을 수시위원회 평가하면 상관없어요. 기존에 없던 내용이 하면은 여기에 내용을 추가해줘라. 그러면 이 사업장마다 좀 내용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설비가 다르고 시설이 다르고 이러니까.